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는 또 저기 200명 가까이 된다고 참 위험하다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국같이 뭐 하루에 20만 명씩 늘어나고 이런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00명이라 숫자가 적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절대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옷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날씨가 11월인데 좀 약간 덥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땀나는 게 나으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면역력 약해져가지고 더 나쁜 병이 또 뭐 또 침습해 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조심 조심.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광고를 할 건 다음 주에 이제 과제를 이제 내는 날이죠.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23시 59분까지 우리 저기 교육 시스템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제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다 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별로 이렇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궁금해 하셨던 것, 제가 이 과제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이 과제를 내면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궁금증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제도 또 이제 미리 완성하신 분은 미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 늦지 않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 남았는데 한 주라도 뭐 준비할 시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물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하지만 한 주라고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좀 빨리 좀그 자료를 이제 모으셔서 그래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큰 이슈, 바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시간이 벌써 그냥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12주차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13, 14주까지 수업을 하면 오늘 저희 수업은 이제 2학기 수업은 마치는 거고, 15주차, 즉 15주차라고 하는 것은 12월 11일을 얘기하는 거네요. 12월 11일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우리 수업은 다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중간고사 때 그 봤던 요령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이제 35문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OX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서 역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 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는 것, 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줌방은 우리 지난번에 그 방을 두 개로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두 개로 할 테니까 한 방에 너무 꽉 차면 다른 방으로 그렇게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줌방 주소와 줌방 주소는 제가 또 그 교육 시스템과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저기 공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뭐 당연히 중간고사 이후에 범위겠죠.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고, 14주차 수업 하는 그 내용까지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1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2페이지죠. 62페이지고, 한글 맞춤법 43항 단위명사의 띄어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 제가 범위를 보니까 중간고사가 한글 맞춤법 20항까지였군요. 그러니까 21항부터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한글 맞춤법 21항서부터 그렇게 제출하도록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항 단위명사 띄어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뭐 단위명사 의존명사 중에 하나지요. 그렇게 뭐 개라든지 대라든지 돈, 뭐 말이 이런 것들 그 앞에다 띄어쓴다는 건 저 띄어쓰기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돈,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옷 한 벌, 그 다음에 10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섯 한 죽, 그 다음 집 한 채, 신두 켤레, 북어 한 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띄어쓰는 것.
옛날에는 뭐 조기 한 손이 몇 마리냐, 저기 북어 한 쾌가 뭐 몇 마리냐,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문제로 내고 그랬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다 이런 걸 안 세요. 이런 식으로 안 세,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팔고 안 세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뭐 몇 마리를 의미하는 거냐 뭐 이런 건 이제 크게 뭐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뭐 단위명사 앞에서 띄어 쓴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위명사 앞에서 띄어 쓴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답안을 볼까요? 답안을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즉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수관형사 있죠? 앞에 수관형사 같은 경우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수를 나타내는 수사나 수관형사나 요거에는 요게 양수사가 있고요. 그냥 수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수관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사가 있고요. 서수사가 있어요. 예. 양수사는 수효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게 순서, 그러니까 서수사, 그 다음에 수량, 수효, 그래서 양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양수사, 서수사 이게 요 개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요게 지금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43항에 양수사 같은 경우에는 단위명사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야 되는데 서수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둘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서수사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수도 있다. 붙였을 수도 있다.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서수사와 또 아라비아 숫자 요거 함께 요거는 붙였을 수 있다.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답안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사는 양수사, 서수사, 수관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관형사, 그냥 서수 관형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뭐 기본은 다 띄었어야 됩니다. 기본은 이제 원칙은 띄었어야 되는데 서수사 같은 경우는 붙였을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도 역시 붙였을 수 있다. 여기 아라비아 숫자도 그냥 이것도 그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재밌는 게 그 아라비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아라비아 숫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쓰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쓴다는 것.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그 유학을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숫자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수학에서 그 숫자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참 희한한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서수사는 붙여 쓸 수 있다. 허용을 한다.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 다만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 2시 30분 5초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저기 2시 30분, 2시, 1시, 2시 이런 게 수효인가요? 순서인가요? 그 뭐 양이 쌓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까?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시 30분 5초 이런 거는 물론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붙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였던 거를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과 이렇게 앞에 제자가 붙는 거 있죠? 제자가 붙는 거는 요거는 이제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제1과 이런 게 붙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이것도 원래 제3학년이죠. 제3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수량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순서예요, 순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제1학년, 2학년, 제3학년인데 제자 빼고 그냥 3학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층도 역시 제6층입니다. 그런데 그 1층, 2층, 3층, 4층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6층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있는 것이고요. 1446년 10월 9일 이게 바로 한글이 이제 반포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날이 된 거죠. 10월 9일이. 자, 그런데 1446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은 붙였을 수 있습니다. 2대대 16동 502호 이거 다 아라비아 숫자 붙였을 수 있고요. 아라비아 숫자도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띄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은 그 수는 다 띄는 게 기본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수사와 아라비아 숫자는. 자, 그다음에 제1 신습실 이런 식으로 제1 이렇게 앞에 제자를 붙인다 하더라도 하여간 이게 또 뒤가 아라비아 숫자네요. 요거는 서수에다가 서수사에다가 서수 관형사에다가 아라비아 숫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실습실 80원 10개 7m 다 아라비아 숫자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수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제1편, 제1편 그러니까 뭐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요거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3장, 제7항 이런 식으로 원래 다 띄는 게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걸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띄든지 붙이든지 둘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순서를 나타낼 때 그게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한두, 서너 이런 식으로 고유어로 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1, 제2, 제3, 제4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저기 순서를 나타내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유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제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하여간 제 27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자로 할 때는 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27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게 그 제자가 떨어져도 하여간 27대라고 한다면, 그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차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58회, 그 다음에 제 67번, 제 93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습니다. 제 1학년 역시 제가 생략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요거 순서를 나타내면, 차례를 나타내면 다 띄어쓰는 거를 붙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9사단, 제7연대, 7연대, 제3층, 3층, 제8단, 8단, 제6급, 6급, 제16통, 16통, 제274번지, 274번지, 제1연구실, 1연구실, 제1연구실 이런 식으로 제를 약간 띄건 붙이건 간에 순서를 나타내면 붙였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원일, 연월일, 시각뜻도 붙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98년 5월 20일 이렇게 원래 다 띄어쓰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만 1988년 5월 20일 물론 이제 연하고 월 이걸 다 붙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위별로 띄었으되 이렇게 1998년 이렇게 앞에 수와 년 같은 경우에 단위명사는 붙였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시 59분 요거 8시 59분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8시 이런 식으로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어군요. 시간 앞에는 고유어가 붙고 59분 분 앞에는 한자어가 붙네요. 왜 그럴까요? 그냥 8시 59분 이러지. 아니면 9시 8시 59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럴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시간 앞에는 고유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분 앞에서는 한자어를 붙이느냐, 한자어 수를 붙이느냐, 이거 좀 궁금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을 텐데 하여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원래 그 단위명사가 고유어면 앞에 고유어가 붙게 되어 있고요. 고유어 수가 붙게 되어 있고 단위명사가 한자어면 한자어 그 수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나 분이나 이런 건 다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자어를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그 고유어화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하도 많이 써가지고 고유어화 됐다고 판단이 되면 앞에 고유어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말이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켤레 이런 거는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두 켤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 고유어가 붙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일과 그 다음에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년이나 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과나 학년 이런 거는 한자어기 때문에 앞에 한자어 이제 수가 붙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라든지 대 이런 것, 개, 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이미 고유화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고유화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개, 한 대 이런 식으로 앞에 고유어가 그러니까 개나 대 같은 경우는 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앞에 그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개 같은 경우는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고유화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고유어와 수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듯이 그 시간이란 개념 있죠. 시라는 개념은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에 있었어요. 자시, 축시,
뭐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 인시, 뭐 묘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란 개념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 옛날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고유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 2시 이런 식으로 앞에 고유어를 붙이는 것인데 분의 개념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분이라는 개념은 뭐 10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20년,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를 한자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 30분 이런 식으로 원래 한자어입니다만 한자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고유화된 것과 고유화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예, 그렇게 또 그 같은 그거라도 저게 한자어 단위명사라도 앞에 붙는 고유어나 아니면 저 한자어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다만 수요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래서 3개년, 6개월, 20일간 체류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저기 뭐 8시 10분 이런 거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3년, 6개월, 20일간 요거는 이제 수요입니까? 아니면 순서입니까? 수량이에요, 순서예요. 요거는 수량이죠. 예, 그 정도를 체류하였다. 그 정도 양을 체류하였다. 예, 그 정도 시간의 양을 체류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량이에요. 수량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3개년, 6개월, 20일. 이거는 붙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수요를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 수량은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순서를 나타낼 때만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 그래서 3개년, 6개월, 20일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수요를 나타내는 거니까 수요는 수량하고 같은 말입니다. 수요, 수량이니까 예, 요거는 예, 띄어 쓰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나타내건 저기 순서를 나타내건 다 붙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5원, 42마일, 26g, 3년 6개월, 20일간 요거 다 수요를 나타내거든요. 아라비아 숫자 수요를 나타냅니다만 아라비아 숫자는 다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예, 맞은 것을 고표하죠. 그 책을 다 읽는데 12일이 걸렸다. 자, 12일. 요거 지금 수량인가요? 순서인가요? 요거는 수량이죠. 예,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12일. 요건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띄었으면 뒤에 게 맞는 거고요. 자, 다만 보겠습니다. 11월 11일, 11월 11일. 요거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네요. 11월 11일. 예, 오늘은 저기 11월 뭐 물론 이제 이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마다 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만 예, 오늘은 저 11월 20일이군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래서 11월 11일, 11월 11일 이렇게 11월 11일과 11월 11일 둘 다 맞죠? 예, 이거 그런지 오히려 띄어쓰는 뒤에 게 원칙입니다. 앞에 게 허용이고요. 자, 그러면 1학년, 1학년 예,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죠. 예, 그래서 뒤에 게 원칙입니다. 예, 뒤에 게 맞고 저기 둘 다 맞는데 앞에 게 허용이고 뒤에 게 원칙이고요. 274번지 요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양수 그러니까 수량을 쓰건 아니면 순서를 쓰건 서술을 쓰건 예, 둘 다 붙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대신 또 띄어쓰는 게 이것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274번지, 274번지 둘 다 맞습니다. 예, 뒤에 게 원칙이고요. 앞에 게 허용이고요. 자, 참고로 3개월 3일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요거는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거군요. 예, 수량을 나타내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도 않았으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요거는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3개월 3일간 예, 이렇게 띄어쓴 뒤에 것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44항 수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되게 좀 달라서 헷갈리는 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 단위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 단위로 이렇게 쉼표를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 10, 100, 1000 그 다음에 만으로 넘어가죠.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억 단위로 넘어가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만 단위로 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천 단위로 세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만 단위로, 만 단위로.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억, 15. 이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를 썼을 때 숫자 세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억이 도대체 숫자, 이게 공이 몇 개가 붙어야 됩니까? 공은 이제, 억은 그 공이 아까 얘기했지만 억이 또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만 단위마다 단위가 달라지니까 공이 8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쉼표를 천 단위마다 찍습니다만 우리는 만 단위마다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1단위고 여기는 이제 만 단위죠. 만 단위고 여기서 이제 억이 넘어가는 거죠. 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조 같은 경우는 공이 몇 개 붙을까요? 조 같은 경우는 공이 12개 붙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만 단위마다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일십, 백, 천, 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자어 문화권에서 세는 수 단위와 서양권에서 세는 수 단위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되게 좀 헷갈릴 법도 합니다. 뭐 우리가 억 단위까지는 셀 일이 뭐 가끔 있겠죠. 가끔. 그러니까 억이 몇 개가 공이 붙는지는 몰라요. 특히 이제 조는 뭐 정말 공이 몇 개가 붙는지 모르죠.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많은 공이 4개 붙듯이 그 억은 8개 붙고 그다음에 조는 12개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인데 만 단위로 만 단위로 세는데 그 만 단위를 적용해 가지고 그 수를 띄었을 때도 어떻게 띄어 쓰는 겁니까? 만 단위로 띄어 쓴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제44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만 단위로 지금 띄어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라비아 숫자 앞에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금 31만 5,678원 정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쓰거나 아니면 저기 무슨 돈을 빌려주거나 차용증 이런 거 영수증 이런 거 적을 때는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꼭 돈 단위로만 세진 않잖아요. 다른 단위로 셀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돈 거래할 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등.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그 사기꾼들이 중간에 몇 숫자를 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거기다 또 이상한 숫자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돈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돈 거래하거나 돈을 금액을 적을 때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례다.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돈 176만 5천 원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심지어 저 원자도 붙여 쓰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조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2억 3,456만 7,898 다 붙여 쓰고 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이게 뒤에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억 3,456만 7,898 요게 아라비아 숫자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12억 띄고 3,456만 띄고 7,898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돈 거래할 때 금액을 적을 때는 이렇게 31만 5,678원 정 이런 식으로 다 변조를 막기 위해서 붙여 쓰는 것을 관례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돈을 적을 때는 그렇게 다 붙여서 주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64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한글 맞춤법 45항 보이겠습니다.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었습니다. 그래서 국장, 겸, 과장 이런 식으로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 내지 스물 이렇게 두 말을 이어주거나 그 내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지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에서 스물이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열이나 스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군, 대, 백군 이런 식으로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이어줄 때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열거할 때네요. 열거할 때는 등 이렇게 띄어서 줍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이거는 이어주네요. 이사장 및 이사들 예, 띄어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 귤 등등 이런 식으로 등등은 이제 등이나 등등 띄어쓰는 건 아셨을 텐데 이렇게 겸이나 내지 대, 예, 및 이런 것들 두 개의 말을 이어주는 거는 예, 둘 다 앞뒤 다 띄어쓴다는 것. 예, 그게 좀 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배, 등속 예,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등속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등지 그런 종류의 그 땅들 예, 이런 것들 지역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역시 등지 띄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국장 겸 과장의 경우 이게 국장 겸 과장이 무슨 뜻인가요? 예, 과장을 겸한 국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과장을 겸한 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 과장을 겸하다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겸하다의 목적어처럼 그렇게 원래는 이제 사용되는 예, 그런 구조예요. 이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에서처럼 관형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겸이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수식을 받는 그런 이제 의존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니까 의존명사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겸은 원래 뒤에 있는 말을 예,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이제 동사입니다만 한문 구조에서는 동사입니다만 그렇게 한국어에서는 겸을 의존명사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의존명사로 처리해서 예, 겸이 가운데 붙는 경우는 양쪽 다 띄워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이거는 이제 내지를 앞에다 붙이고 있네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예, 열 띄고 스물 이런 열 내지 띄고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 이런 식으로 내지나 밑 이런 거는 앞뒤에다 띄어쓴다. 예, 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등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열거를 할 때 쓰는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틀을 배웠었죠. 예, 들 같은 경우가 복수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를 나타낼 때는 열거의 뜻을 나타낼 때는 등과 똑같은 뜻으로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 그래서 들 같은 경우에도 의존명사 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전미사, 복수 전미사 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들도 있으니까 의존명사 할 땐 역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예. 자, 다음에 46칸 보겠습니다.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냥 뭐 띄기로 했으면 다 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미관상 또 이 한 글자일 때 다 띄었으면 또 이상해져요. 이게 좀 보기가 좀 흉해집니다. 그래서 미관상 붙여 쓰는 걸 좀 허용한 그런 규정이 바로 46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 그 연이어 나타날 적이 이게 뭐 두 개 이상 하여간 뭐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세 개 예를 두기도 한데 하여간 뭐 또 뭐 세 개 이상이라고 말하기에도 또 뭐 붙여 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쨌든 하여간 세 개 이상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예,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46항에 약간 괜히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예쁘게 만들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원래 그 띄고 때 띄고 그 띄고 곧 그때 그곳 이렇게 써야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네 글자가 한 글자씩 연이어 나타날 때는 그렇게 다 띄었으면 또 흉하니까 예, 두 글자씩 붙여 쓰는 것 예, 이런 걸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 예, 이것도 이게 좀 더 큰 것 이런 식으로 다 띄었어야 됩니다만 좀 더 큰 것 이런 식으로 예, 그 네 글자를 두씩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한입 두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박 4일 같은 경우 있죠. 예, 3박 4일도 원래 3 띄고 박 띄고 4 띄고 1 이렇게 써야 됩니다만 3박 4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양쪽 다 붙여 쓰는 거 그것도 예,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박 2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래에서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 그러니까 이게 그 또 뭐 다 붙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이제 규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예, 단음절어인 자, 제가 1번이라고 여기 써져 있지 않으면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1번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 사이에 붙일 수 있다. 예, 이렇게 관형사와 명사, 부사 요 사이에 붙일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붙일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새집, 예, 보시면 이게 더 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는 이제 부사고 큰 같은 경우는 관형사예요. 아까는 제가 붙였을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 사이를 붙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큰 같은 경우는 부사와 관형사니까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더 큰 이세 책상 보겠습니다. 요 더 큰 같은 경우도 역시 더 큰이 그거죠. 저 부사와 관형사죠. 예, 그러니까 요거 붙여 쓰는 거 안 되고요. 이세 요거 같은 경우도 이도 관형사, 세도 관형사예요. 그래서 그 이는 지시관형사, 세 같은 경우는 그저 성상관형사죠.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붙였을 수 없습니다. 붙였을 수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더 큰 이세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붙여 쓰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처럼 한 개의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자 1번 관형어와 관형어는 붙여 쓸 수 없는 것. 아까는 제가 1번, 2번 말씀드린 건 붙여 쓸 수 있는 경우였고요. 자 이번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형어와 관형어 붙여 쓸 수 없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관형어 예, 더 큰 이런 거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얘네들은 붙여 쓸 수 없다.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예, 더 못 간다, 꾀안온다, 늘더 먹는다 이런 식으로 더 못, 꾀안, 늘더는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3번 의미적 유형의 다른 단어, 의미적 유형의 다른 부사들 이런 부사들은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제가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2번이 부사와 부사라고 그랬죠. 부사와 부사는 붙여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부사와 부사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부사와 부사는 의미적 유형이 다르다 그런 것들은 붙여 쓸 수 없다는 게 이게 이제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미적 유형이 다른 부사는 붙여 쓸 수 없다. 자, 의미적 유형이 다르다는 건 뭐냐? 위에 그 더 못 간다 다시 볼게요. 그 얘 있죠? 바로 위에. 그 더 못 간다. 더는 이제 요거는 저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못 같은 경우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와 부정 같은 경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사와 부사라도. 그 다음에 꾀안온다. 예, 꾀도 이거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은 또 부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붙여 쓸 수 없고요. 의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늘더 먹는다. 요 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까의 그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좀 더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예, 좀 더는 붙여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도 정도를 나타내고 더도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를 나타낼 때는 예, 둘 다 붙여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사와 부사 같은 경우라도 의미적 유형이 같아야 붙여 쓸 수 있는 것이지 의미적 유형이 다르면 띄었어야 된다는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미관 생각하지 말고 다 띄어쓰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게 또 미관상 또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종이 한 칸 더 쓰고 그러는 게 좀 아까웠는지 예, 어쨌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힘들게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자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한 개. 이렇게 글자 2개 이어진 거 이거 붙여야 됩니까? 띄었어야 됩니까? 아 이거 좀 헷갈려요. 약간.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몇 글자부터 붙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안 정해 놓은 게 이게 46항의 맹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2개만 나온 거니까 2글자만 나온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예, 띄어서 가지고 예, 뒤에 것만 맞는 걸로 이렇게 2글자만 나왔을 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이런 거 그 부사 같은 경우는 2개만 나와도 붙였을 수 있거든요. 붙였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는 좀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입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한 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예, 띄어서 줘야 됩니다. 예. 그 이거를 붙여 쓰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규정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요거는 띄어 쓰는 걸로 한 개는 자 그다음에 내 것, 네 것 이런 거는 이제 그 네 글자 예, 그래서 두 글자씩 붙여 쓸 수 있다. 물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것, 네 것, 내 것, 네 것. 예, 제가 네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원래 내 것,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 그 내나 지금 발음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예, 참고로 이게 지금 모음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 아, 오, 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발음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우에서 이우 발음에서 우 발음을 때 혀가 좀 후퇴하는 게 느껴지세요? 이우. 예. 그 다음에 이아에서 이아 하면은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지죠? 아 할 때 이아. 그래서 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모음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발음이 요게 원래 에죠. 그다음에 얘 발음은 에입니다. 얘 발음은. 예, 그래서 원래 두 개 발음이 달라요. 영어권 사람들은 이거 귀신같이 두 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에와 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밝은 애죠. 입을 더 크게 벌리면서 이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 입은 더 크게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나 이거 발음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뭐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냐, 앞으로 걸어다니는 개냐, 멍멍이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 두 개 발음 가지고 구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우리 어떻게 발음이 두 개가 통일이 됐을까요? 우리가 에라고 발음하나요? 에라고 발음하나요? 에. 예. 이렇게 발음하면 너무 힘이 들죠? 다 에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얘로 얘네들은 다 발음이 이렇게 에로 다 통일된 거예요. 에로. 예, 통일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내것 이렇게 발음해야 맞아요. 내것 아니면 내것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데 약간 제가 좀 여러분들 그거를 돕기 위해서 보통 니라고 보통 많이 하니까 내건 니것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발음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구분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건 어쨌든 요거 원래 다 띄는 게 원칙이죠. 뒤에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거 허용하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는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 그다음에 좀 더 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도 정도와 더도 정도 부사와 부사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것이니까 붙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세 글자 다 띄어 쓰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세 책상 이렇게 얘기할 때 이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거는 관형사와 관형사죠. 관형사와 관형사는 못 붙여 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게 맞습니다. 띄어 쓰는 뒤에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이것도 요거 더는 이제 부사, 큰 같은 경우는 관형사군요. 그거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붙였을 수 없어요. 부사와 관형사는. 그래서 더 큰 띄어 쓰는 뒤에 거만 맞고요. 더 못 간다. 이렇게 부사와 부사라도 더는 정도, 못은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 유형이 다른 부사는 붙였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못 간다. 뒤에 것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붙였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말씀드렸죠. 관형사와 명사일 때, 그 다음에 부사와 부사일 때인데 그것도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부사와 부사일 때 그때만 붙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